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사 비용은 올라가는 이유. 자,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경기 침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사 자재, 준비물, 이 품목들도 비용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사 비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 비용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건비예요. 그리고 이사 자재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이사 비용이 올라가기는 하나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방문 견적을 가요. 그럼 고객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년 만에 이사하는데 4년 만에 이사하는데 이사 비용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곤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먼저 말씀드리냐면 고객님, 집값 플러스 물가가 조금 더 많이 올랐지 이사 비용만 특출나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세부 설명을 드려요. 자, 2021년 작년까지 집값이 쭉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1년이 정점이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2년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내 자산 가치가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주춤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서 돈을 저축을 해서 1년 후, 2년 후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그때 내가 집을 사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실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게 바로 2022년 올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 측면에서도 보면 전체적인 이사 물량은 좀 줄었어요. 아마 이사 현장에서 계시는 소장님들이나 사장님들께서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구정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1월에 하루에 평균 한 40통 정도 전화를 받았고, 상담 전화요. 이사 상담 전화. 그리고 2월 달에 구정 끝나고 나서는 하루에 한 90통 정도 제가 이사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면 어떤 날은 포장할 때 한 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포장하는데 박스 3개 포장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전화만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제가 현장에 직원들하고 같이 일 나가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막 그랬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일은 안 하고 전화만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 1월에는 제가 전화를 한 하루에 한 20통 정도 상담 전화를 받고요. 2월 달 되면 아마 조금 더 많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느낌상은 2021년 대비 2022년은 조금 이사 물량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사 비용은 쭉 올라갔을까요? 2021년에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2020년에 왜 이렇게 이사 비용이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 물량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나눠서 볼게요. 자, 시기적으로 2, 3, 4월이에요. 2, 3, 4월에는 그래도 이사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의 숫자보다 이사하시려는 고객님의 숫자가 조금 더 많으세요. 아니, 훨씬 더 많죠. 2, 3, 4월에는.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볼 때는 고객님들이 집을 옮기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사 비용이 당연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사 물량이 조금 줄은 것 같다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겠죠. 모든 이삿짐 센터, 모든 용달이사 사장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1월을 겪으면서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하겠죠.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2, 3, 4월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자, 비수기를 대비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
어떻게 돈을 열심히 2, 3, 4월에 벌 수 있을까요? 한 6, 70일, 길게는 한 90일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를 일하다도 조금 더 받고 일하자. 요 두 가지 계획을 모든 이사 관련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자, 1번 쉬는 날 없이 일하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날 없이 있어야 돼. 무조건 광고만 한다고 계속 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60일에서 90일 쉬지 않고 쭉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냐면 장거리 이사 가면 안 돼요. 큰 톤수 자꾸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장거리 이사로 갔다 오면 내 신체 리듬이 한번 깨져요. 그리고 두 번 정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돼. 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체력적으로 어느 한계 수치에 딱 다다랐을 때 내가 잠깐 쉬겠다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내가 2, 3일 쉬게 돼요. 그럼 하루 이틀 더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오히려 2, 3일 알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큰 톤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 15톤, 20톤 큰 평수 이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쌓이면 마찬가지로 장거리 이사 갔다 온 것처럼 신체 리듬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 이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2, 3일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좀 더 작은 톤수, 좀 더 작은 일,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만 찾아다닙니다. 이삿짐 센터도 마찬가지고 용달 이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시기에 2월, 3월 이 시기에 일을 준다고 해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한테도 일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주는 일 말고 나한테 들어오는 내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남이 주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비수기 같은 때는 제가 지부들한테 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 자 2월 말 3월 초 막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한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직원이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장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시기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차량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톤, 2.5톤, 5톤, 이건 두 대라고 봐야겠네요. 자, 15톤, 이건 세 대라고 볼게요. 자, 1톤 트럭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장님 어디 톤수까지 일하냐면 자, 5톤, 6톤까지 일해요. 자, 2.5톤 한 대 가지고 있는 이사팀 다 소장이에요. 어디까지 일할까요? 자, 7.5톤, 10톤까지도 팀을 꾸려서 일을 해요. 자, 5톤 트럭 한 대 가지고 있어요. 자, 팀을 꾸려서 10톤도 일하고 15톤도 들어가요. 자, 그러나 성수기에는 어떻게 일할까요? 1톤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1톤에서 2.5톤까지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60일, 90일을 쉬지 않고 쭉 일하고 내가 이 성수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힘들이지 않고. 자, 2.5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럼 2.5톤에서 5톤까지만 일해요. 6톤, 7톤, 8톤, 10톤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 장기 레이스로 보거든요. 자, 5톤 트럭 가지고 있는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팀 꾸려서 10톤도 들어가고 15톤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뭐하지 않은 나라 아니면 한 7.5톤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10톤도 잘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5톤 차 3대를 가지고 있어요. 15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5톤 차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5톤 차 하나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성수기 때 뭐 사다리 비용에 따라 다르죠. 저층은 싸지만 그쪽으로 가면 비싸요. 그래서 자, 5톤 불러요. 한 견적 2월 말에서 3월 초 한 180에서 200 부를 거예요. 사다리 포함해서. 자, 그런데 이제 10톤을 들어가요. 그러면 400 부를 수 있을까요? 10톤은 400 못 부르죠. 물론 부를 수도 있어요. 특별한 날 정말 늦게 예약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400 예약하겠지만 뭐 한 달 전 이때는 400 잘 끊기지 않아요. 계약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량을 5톤 트럭 3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15톤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장기 레이스로 본다면
5톤씩 끊어서 작업 3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작은 톤수, 조금 더 작은 톤수, 조금 더 작은 톤수, 작은 톤수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정말 늦게 15톤 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15톤은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비싸져요.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항상 빨리 말씀드리는 거, 예약을 좀 더 일찍 하시고 좋은 업체 빨리 알아보셔서 일찍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사 비용이 높아가지는 이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제가 잠깐 주제를 넘어서 미래를 뿅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비수기. 자, 한여름, 한겨울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작년에 사다리 비용 하면서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이사업체들 이제 지지고 볶고 하다가 하나씩 나가 떨어진다. 이제 비양심적인 업체들, 고객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들, 이런 것 이제 하나 낮아 빠질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학교 예전에는 정말로 막 몇 대 몇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크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인구 저출산. 그래서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미달이에요. 자, 이삿짐 센터도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갈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이삿짐 센터 소장님들, 용달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만 보고 일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길게 보고 내 색깔을 뚜렷하게 고객님께 맞춤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사 비용 올라가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